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차분해지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11월달 중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참 빠르다 했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이야기는 또 다음 달에 드릴 것 같으니까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저희 IT 방송이니까 제가 출근길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길게 보면서 IT에 좋아하는 주식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에 투자하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투자 방송은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눈에서 현재를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주식이 너무 비싼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 오래전에 테슬라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액면 분할까지 했던 이 녀석이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은 없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가 바로 소수점 투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소수점 투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5분의 1 가격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데 100만 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써도 되고 혹은 만 원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이런 계좌에 추축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액에 맞춰서 굳이 사고 싶지 않은데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괜찮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조금 고민거리가 되실 건데 고민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의미는 내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소중한 투표를 할 수 있다. 나의 한 표를 쓸 수 있다. 이게 좀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주식은 이미 그쪽에 대한 개념보다도 투자의 개념으로 넘어간 지 오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신 그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주는 누가 되느냐? 해외 주식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만 테스트 형식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판정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의 주식을 하나를 구입한다고 했었을 때 이걸 10분의 1로 나눴으면은 저 말고 다른 9명이 있겠죠. 한 주씩을 샀던 사람들 이분 걸 딱 묶으면은 한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존에는 이 한 주에 대한 주주의 권한은 한국투자증권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투자자니까. 네, 이런 개념으로 접해지게 되는데 좀 대세가 되고 있다 보니 금융위에서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하자. 그래서 KB증권, KB금융,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가능하다. 이게 나오진 않았는데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각 증권사들은 준비되는 대로 오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11월 이벤트라고 난 다음에 저는 12월에 할 것 같았었는데 근데 내용들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가 카카오페이 증권하고 그리고 토스증권입니다. 이 두 개는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토스가 토스증권을 내보내고 나서 원래 카카오페이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카카오페이 증권이 먼저 나왔었는데 토스증권이 나오고 나니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들 이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도 시작하자. 라고 해서 MTS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거. 자, 그 부분인데 대신에 카카오페이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해외 주식 MTS를 먼저 만들겠다. 이렇게 상반기에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나올 줄 알았었는데 무슨 문제인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지금 토스증권에서 이제 이번 달 말에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이것도 뭐 그때 가능할지 아니면 오픈시켜 놓고 난 다음에 다음 달부터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둘의 경쟁이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오픈함과 동시에 소수점 투자 탑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카카오페이 증권이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토스증권 오늘 그거 들어갔죠? 친구를 초대하게 되면은 해외 주식을 한 주 준다. 이런 서비스가 또 들어갔어요. 했던 거 잘해요, 참. 카카오베이스도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반드시 챙겨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제가 20개 증권사에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 얘기는 좀 짧게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얘기는 테슬라 모델 3와 Y를 인도받은 사람분들 중에서 USB 포트가 없는 차량을 인도받은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이게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아끼자 이겁니다.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받은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 USB 포트가 없으면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USB 포트 이용을 하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운전석 옆에 대시보드 쪽에 스마트폰 올릴 수 있게 충전 패드가 있어요. 이게 와인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것도 작동을 안 하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역시 테슬라였어. 이게 아닌 게 GM 같은 경우에는요 열선 시트를 빼요. 겨울인데 이제 자 BMW 같은 경우에는요 터치 스크린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인하시켜 준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심하죠.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자동차들, 스마트카의 핵심은 터치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갖고 상호 인터랙티브한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고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테슬라는요 12월 중에는 다시 장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풀릴 걸로다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포트 없는 차량을 받으시더라도 놀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는 빨리 바꿔봐야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걸 좀 메인으로 할까 하다가 뒤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메타버스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에요. 뭐 한커먼 예전부터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었고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2달 됐죠 거의? 2달 전쯤에는 한컴하고 싸이월드하고 제휴를 맺었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렇다면 싸이월드에서 메타버스, 겟업타운과 같은 기능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한컴의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는구나. 바로 이거를 추론하면서 오래 걸리겠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이걸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죠 한컴이. 겟업타운처럼 이제 미팅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좀 한컴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는데 뭐 귀엽게 생겼습니다. 모자 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단 겟업타운은 네, 겟업타운은요 8피트 캐릭터가 돌아다녔는데 이건 2.5D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상 공간에 그 겟업타운 사실 어색하기는 하죠. 원래 그 가로 세로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요즘에 코카콜라도 그렇고 워낙에 많은 연수원분들이 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2.5D 그래픽을 입히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2D 캐릭터가 돌아다녀요. 약간 어색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2.5D다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경중을 따질 순 없고 뭐가 더 괜찮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괜찮네요. 일단 좀 보기에는요. 자, 여기서 이제 가상 오피스도 만들고 있고요. 음성 대화도 가능하고 채팅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얼굴이 똑같이 뜨는 화상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너무 베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거의 똑같죠. 겟업타운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왠지 이거 빌더, 맵메이커 같고 이거 이제 친구들끼리 누가 있는지 보는 것 같고 이거 채팅창이고요. 이거 초대 같고 이거 내보내기인가? 뭐 이런 기능인 것 같아요. 뭐 밑에 웹 공유란 이런 건 좀 빠지긴 했는데 전체 UI가 좀 너무나 비슷하긴 합니다. 소송 들어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스타트업이니까 소송도 없겠네요. 자, 우선은 베타 버전을 다음 달 오픈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컴 오피스랑 연결을 해서 한글 워드 등의 문서 편집도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NFT 이야기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무실을 꾸미는 거예요. 전 그거 만들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을 꾸미고 난 다음에 제가 구매한 NFT로 이제 벽에 딱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에서 상담 받으실 분들은요, 제가 없더라도 와서 그럼 여기 오시게 되면은 안내원이 계시니까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서 미팅룸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강의 갔다가 뿅 하고 들어올게요. 대신에 제가 만들었던 구매했던 NFT 구경하세요 라고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지금도 제가 겟업타운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재밌겠네요 이거. 자, 겟업타운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우리나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폭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문제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글이 좀 어색하죠. 특히 맵메이커 기능을 쓸 때에는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것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공유 문서 작성입니다. 여기에서도 공유 문서 작성이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겟업타운에서도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서드파티께 오픈이 돼요. 그래서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한글이 들어가니까 한글 오피스면은 편하게 가능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도 측면이에요. 자유도. 겟업타운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3명이서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제휴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한컴은 한컴 오피스하고만 연결된다면 폐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맵메이커 기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2.5D를 봤었을 때 이게 쉽게 만들 수 있을래나?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만들면 대박이다. 전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NFT까지 더해지면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싸이월드가 좀 늦춰졌는데 한컴타운은 한컴이 만드니까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제가 베타 버전 바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겟어타운 이런 것들 쓰게 되면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요. 혹시라도 더 많은 소개 원하신다고 한다면 함컴 담당자분 알고 계시거나 담당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인터뷰 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심이 마지막에 담긴 방송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함컴타운 기다려보시고요. 테슬라 놀라지 마시고요. 그 첫 번째, 미국 주식 소시점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나 이제 미국장으로 가야겠어 이랬던 많은 투자자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